갑시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제주공감 오늘 진행 맡은 오유진입니다. 네, 카메라는 사람이 카메라 없이 세상을 볼 수 있게 하는 도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 대공황기의 삶을 기록했던 한 유명한 사진작가의 말입니다. 네, 사진은 피사체를 통해서 세상을 더 잘 보고 이해할 수 있게,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하는 의미를 갖는데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죠? 한국을 대표하는 다큐멘터리 작가 모셨습니다. 양종훈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양종훈입니다. 예, 말씀 많이 듣다가 오늘 처음 뵀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처음 뵙는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 바닷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칠성통 출신이고요. 저는 제주도를 미워하면서 떠났던 기억이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수가 된 92년도에 다시 제주도에 돌아오면서 제주도를 사랑하게 되는, 지금도 계속 열애를 하고 있는 상명대학교의 양종훈 교수입니다. 예. 잠깐 설명을 덧붙이면은 양 작가님은 상명대 교수시고요. 국가인권위원회 홍보대사도 지내셨고요. 네. 또 한국사진학회장을 지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금은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십니다. 제가 이 소개하는데 빠뜨린 게 있으면 채워주시면. 아닙니다. 너무 풍족하게 말씀해 주셔서 예. 참 부끄럽습니다. 예. 국내를 대표하는 작가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 정도로 왕성하게 활동하신 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에 아프리카 에이즈의 실상을 사진으로 찍어서 네네네. 유엔에 보고를 하고 했습니다. 유엔의 정책도 이끌어냈습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내용? 한 20여 년 전인데요. 스와질랜드라고, 예. 지금은 에스와티니아로 나라 이름이 바뀌었지만 예. 그 나라가 75%가 에이즈 환자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75%. 그럼요. 그런데 유엔에서 이제 제가 NGO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나보고 거길 가겠냐. 그래서 조건을 달았죠. 예. 나 혼자 가면 가겠다. 예. 독점하겠다. 네네. 독점보다는 예.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는 예. 남들이 하는 걸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자기만 해야 되는 예. 그런 어떤 아집과 독선과 또 창의성이 있어야 되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예. 그랬더니 전화 내용상에서 너밖에 갈 사람이 없다. 예. 근데 이제 거기 가는데 우리 부모님을 설득하고 자식들을 설득하는데 한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 에이즈가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으니까요.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거기를 참 잘 다녀온 게 뭐냐면요. 거기에서 한 1년 동안 처음에 1년 동안을 그런 다큐멘터리를 해서 그거를 작은 책자로 유엔에 보고를 했고 202개 나라에 그걸 전부 보내지면서 제가 가기 전에 1년 후 그 해부터 지원이 중단된 그 나라가 이 사진 몇 장이 그 나라를 다시 지원하게끔 만들어 놓은, 예. 그래서 사진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예.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제가 그때 개발한 겁니다. 예. 사진 한 장이 세상을 바꾸는 경험을 그때 처음 했습니다. 하셨고, 다큐멘터리를 왜 하셨냐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런 경험들이 이 결심을 굳게 하셨나요? 다큐멘터리를 하는 매력적인 건 뭐냐면요. 광고 사진하고 파인아트 하면서 광고로 유명해지고 파인아트로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예. 이게 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요. 예. 또 그 사진으로서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법을 바꿀 수 있고, 예. 또 그 다큐멘터리 사진이 그 대상자에게는 또 혜택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 늘 얘기합니다. 다큐멘터리 사진가는 사진을 찍고 전시하고 책자를 내는 게 아니라 그 대상자에게 이득을 돌려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사진만 찍히고 전시만 하고 책자만 만드는 반복의 연속이고 대상자들은 죽어갈 뿐이다. 그래서 저는 한 30년 동안 그 대상자들에게 돌려주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에이즈 환자들도 저희들이 전시회에서 기금 모금을 해서 20년 전에 1억 5천이라는 돈을 모금해서요, 서울시청 앞에서 그 전시회도 하고
책자도 만들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돌려준 겁니다. 네. 그런 정신. 다큐멘터리 사진을 하는 가장 매력적인 거는 네. 그 대상자에게 이득을 돌려준다. 예. 그러니까 상업- 자기가 돈 버는 것보다는 예. 훨씬 마음에 그렇군요. 풍요가 오는 거거든요. 사진이 세상을 바꾼 사례, 뭐 본인이 직접 체험을 지금 하셨는데 우리가 쉽게 머리에 떠오르는 게 베트남 전에 그 네이팜탄 소년, 맞습니다. 소녀 네, 소녀. 그리고 아프리카 수단이었습니까? 기아가 있었을 때 독수리 앞에서 독수리 앞에. 또 굶주린 아이가 웅크리고 있던 저희 수업 시간에 텍스트입니다. 텍스트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사진들이 세계 구호 관심을 이끌어내는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런 게 다큐멘터리 작가들의 매력이죠. 매력이군요. 네, 매력이군요. 맞습니다. 예. 양 작가님 생각하시기에 다큐멘터리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조금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대상에 대한 예. 사랑과 애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정이 있어야 된다. 네. 그게 없이 그 사람들을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런 경계선에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아까 예를 들어서 그 독수리 그 예. 어린 아이가 죽어가는 그 예. 기다리고 있다 그러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뭐냐면 그 작가는 그 사진을 찍어서 그 나라를 구했거든요, 수단을. 네. 근데 또 한쪽에서는 그걸 바로 어떻게 구해야지 찍을 수 있느냐. 예. 이런 데서 비판도 있었죠.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진을 찍어서 세상을 구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걸 맞는데 네. 세상에는 또 다 그런 쪽으로만 가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과정에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게 다큐멘터리 사진가고,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사진가는 자기의 어떤 근본적인 양심적인 것들이 예.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 자기의 어떤 이득이 아니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예. 충분히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아마 매력적인 게 아닌가. 예. 아니면 그런 것들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음가짐은 그렇고 실제로 찍는 데는 어떤 게 중요합니까? 그 로버트 카파라는 아주 유명한 종군 기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훌륭하지 않다면 또 충분히 다가가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현장성을 또 강조하기도 하는데 다큐멘터리 사진 찍을 때 어떤 걸 중점적으로 두고 찍으십니까? 그 중점적으로 찍는 걸 앞서서 예. 제가 로버트 카파의 사진을 보고 예. 이런 다큐멘터리 사진의 이런 것들을 시작하게 됐는데 예. 아주 막 가슴이 막 뛰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로버트 카파의 그 얘기는 현장의 생각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으면 안감만 못한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로버트 카파가 전장에서 죽은 이유도 총탄이 날아오는 방향 쪽으로 카메라를 댔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리얼하게 이 촬영을 할 수 촬영하기 있거든요. 위해서. 그래서 현장에 그래서 그 로버트 카파가 얘기한 말 중에 또 하나 생각나는 게 한 발 앞으로 가라. 한 발 앞으로. 현장에서 한 발 앞으로 갔을 때 로버트 카파가 얘기한 현장의 진실성과 사실성과 역사성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로버트 카파의 그 예를 참 질문을 잘해 주셨는데요.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예. 그래서 다큐멘터리의 현장의 아버지라고 하는 네. 로버트 카파가 예. 총탄이 날아오는 그 방향으로 앞으로 전진하고 그 방향으로 촬영하다가 전사를 한 거거든요. 그만큼 현장이라는 것은 중요성을 예. 어디에도 둘 수가 없다. 예. 현장에 가지 않고 종군 기자 중에 팬 기자는 쓸 수 있습니다. 예. 종군 기자, 사진 기자들은 현장에 있어야만이 촬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바로 그 앞에. 바로 현장의 아름다운 미학이라고 할까요? 예. 예술 사진이나 광고 사진하고 지금 비교해서 다큐멘터리를 얘기했던 게 부끄러울 정도로 아주 비장한 그런 각오를 갖고 일을 하고 계시다 예.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제주 해녀를 이제 그런 비장한 각오로 20년 동안 찍어 오셨습니다. 네, 네. 왜 제주 해녀를 선택하셨습니까? 제가요, 이런 외국에 또 에이즈 또 동티모르 독립하는 과정 그 예. UN NGO 이렇게 다니고 많은 다큐멘터리를 하는데 저는 바다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예. 해녀들하고 놀지는 않았지만 바다 속에서도 해녀를 봤고 바다 밖에서도 해녀를 보면서 해녀에 대한 나의 그 어떤 잠재력이나 나의 예술적 상상, 예술적 망상 이런 것들이 전부 제 가슴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1999년도에 해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해녀들의 복장,
해녀들의 숫자, 집단적인 거, 공동체적인 이런 생각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내 마음속에서 계속 없어지는데 이걸 다큐멘터리를 해야 되겠다.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2000년도 네. 밀레니엄이 오면서 그때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제주에 오면서 예. 해녀 분들을 접근하는데 잘 됐겠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해녀 분 삼촌들이 예. 사진을 찍으면 혼이 나간다라고 하는 이상한 이 바이러스가 있었어요. 밀레니엄을 임박하고 임박하고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야, 그런데 아마 저가 제주도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씩 무너졌지. 근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줄 아십니까? 저한테 사진 찍으려고 전화가 올 정도로. 예. 그렇지만 20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작 이렇게 해녀들에게 다가가 보니까 제주에서는 또 해녀를 소홀히 다루고 있더라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서요? 너무 소울이 다릅니다. 예. 2016년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또 작년에 FAO 농업 그 세계 기구에도 인정받는 이 보물 같은 해녀분들을 제주도에서만 냉담한 거예요. 예. 근데 서울만 가도요. 예. 해녀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합니다. 예. 그리고 중국, 미국 제가 전시회를 다 해봤거든요. 예. 거기서는 이 열 온도가 다릅니다. 그래, 이 사진들을 갖고 가신 거 아닙니까? 그럼요. 어떻게 평가하던가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게 산소통을 매지 않고 2분, 3분을 그렇게 견디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다음 환경까지도 생각한다라는 스토리텔링을 얘기하죠. 산소통을 매면 많이 할 수 있지만 예. 바다가 고갈된다. 예. 그러기 위해서 신이 준 이 폐활량만 갖고 해녀분들은 그 작업을 하고 이렇게 조업을 하는 거다. 예. 했을 때 그 스토리텔링이 그 외국인들한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주도에서 전시회를 제가 한 10번도 했을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 초청하는 손님들이 많이 오지 제주도에 계신 분들은 그거 뭐 다 아는 거 아는 거. 이런 홀대를 하는데 말이에요. 사실 제주 해녀는 저는 공기와 같은 거라고 봅니다. 네.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올해 3,000명 선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해녀. 네. 그 뭐 KCTV 뉴스에도 아주 심각하게 많이 다뤄서 너무 감사했는데 이게 1,000명 시대, 2,000명 시대를 무너지기 시작하면 아마 제주 해녀 예. 이제 문 닫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거는 제주도가 아니고요. 우리 도민들이 합심을 해야 되지 않는가. 예. 보물을 우러러 봐야 된다. 예.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양 작가님과 이렇게 얘기 나누는 동안에 지금 해녀 사진들, 직접 네. 찍으신 사진들이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말과 찍은 이 해녀분은 굉장히 지금 재밌기도 하고 그렇죠. 또 어떤 사진들은 굉장히 고단한 삶을 맞습니다. 짊어지고 가는 모습도 보이고 이런 군상은 또 아주 군대처럼 비장하게 맞습니다. 보이기도 이건 좀 하고. 오래된 사진입니다. 예, 네. 예. 어떤 해녀들을 카메라 렌즈 안에 담으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저는 예. 처음에는 옛날 모습을 보고 싶은 그런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2000년도부터 달라졌죠. 예, 복장도 달라졌죠. 완벽히 달라져 버린 그 네. 물소중이 옷을 입고 본 세대거든요, 저희는. 네, 네. 근데 그 물소중이 없어져 버렸어요. 흰 옷, 천옷. 네네네. 예. 그런데 이 해녀분들의 그 모습을 계속 찾아보려고 하는데도 잘 되지 않았죠. 근데 어떤 것들을 느껴졌냐면 야, 이 해녀라는 것은 어머니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들이 강인함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예. 아, 그걸로 가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해녀 숫자가 적어지면서 예. 위험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녀분들이 이제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해녀를 지금 한 20년이 지나면서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게 또 뭐냐, 해녀를 아름답게 보고 싶다. 예. 그래서 해녀분들에게 꽃도 한번 선물해보고 네. 꽃도 한번 달아보게 예. 하고, 해녀와 꽃. 해녀의 삼촌들이 예. 해녀도 여자였었구나. 그렇게 강인한 전투력만 갖고 있는 줄 네. 알았거든요. 근데 꽃을 드는 순간, 꽃을 올려놓는 순간 13살의 소녀의 소녀가 미소가 나옵니까? 예.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제주 해녀를 그냥 피사체 정도로 보시는 게 아니고 감정적으로 엄청 교감하시고 그럼요. 애정이 엄청나신 것 같네요. 예. 지금 해녀 삼촌분들하고
평소에도 물질 안 할 때도 많이 만납니다. 네. 많이 만나면 가면 또 와시냐 하면서 뭐 떡도 주고 소라도 주고 냉동에 있던 소라도 이제 풀어서 썰어서 주고. 자식 보듯이 하는. 아, 그렇죠. 예, 예. 그러는 또 어머니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오신 김에 제주에서 지금 전시회하는 세계 전시회를 세계 전시회 뭐냐면 제주해녀 전시는 지금 3m 60, 2m 40 이 정도 크게 한 26점을 신화월드 호텔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예. 또 히말라야 사진은 예. 원불교 예. 제주교구청에서 예. 10월 3일부터 시작했고요. 예. 그다음에 교황의 미소라 그래가지고 과양 성당에서 예. 지금까지 한 6개월 동안 예.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여러분들이 그 세 군데를 전부 가시면 양종훈의 예. 포트폴리오를 예. 볼 수 있는데 제 생애에도 예. 한 도시에서 예. 한 도에서 세 가지의 다른 전시회를 한다라는 게 예. 신기하고 감동스럽습니다. 이건 제목이 없었는데 어떻게 질문을 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저에게 말이죠. 양 교수님은 뭐라 그래야 될까? 사회 활동가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년원 아이들의 가족 사진을 찍어준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셨습니까? 그게요. 이원석 예. 전 검찰총장. 전 검찰총장. 그다음에 여기 그 당시 지검장 하실 때 예. 여기 전시회 왔는데 식사하면서 덕담을 했습니다. 지검장님이 총장이 되시거든 소년원 아이들의 91%가 네. 가족 사진을 찍어보지 않는 아이들이 소년원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검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변호사 준비하고 있고 이제 나갈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어서 하여튼 검찰총장으로 갔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초대를 받아서 갔죠. 교수님, 그때 저한테 얘기한 소년원 아이들 가족 사진 찍어주는 거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거기도 또 1초를 넘기지 않고 바로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 서울, 안양, 제주 소년원을 예.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근데요. 소개해 주세요. 자기 어머니와 눈을 안 마주봤던 아이들, 예. 포옹을 안 해봤던 예. 아들, 자기 어머니를 없게 만들어서 촬영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가벼운 줄 몰랐다든가. 또 안양 소년은 여자인데요. 자매가 들어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있는데 30분 동안 사진을 못 찍었어요. 그 큰 딸, 작은 딸을 이렇게 같이. 네네. 예. 그래서 그 교도관들한테 그냥 놔두라 그랬습니다. 울어야 예. 웃음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정말 30분 동안 얼마나 이게 가슴이 무너지는 일이겠어요. 자매가 같이 왔던 얘기. 그리고 뭐 에피소드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물론 교화를 위해서 한 건 아니실 테지만 이 아이들의 세상 보는 시선을 바꿔주셨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때 그 이원석 총장님하고 우리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 어른들도 너희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예. 그리고 가족 사진을 통해서 다시는 재범률이 없었다는데요. 한 2년 만에 말이다 좋은 소식이 있던 게 뭐냐면 재범률이 11%가 줄었어요. 가족 사진 찍어진 이후에 예. 1%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의 막대한 예산을 하는데도 1%를 못 줄였대요. 예.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지금 이게 웬일이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사실 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반응이 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바쁘긴 하지만 예. 하여튼 계속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봉사활동 중에는 영정사진을 찍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걸 전국에 파급시킨 것도 교수님이시죠?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먼저 바꿨습니다. 장수사진. 장수사진. 요즘 장수사진 제가 장명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장수사진으로 바꾸고 예,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92년부터 그 일을 시작했는데요. 제주도는 96년, 7년, 8년, 3년 동안 우리 학생들 데리고 와서 그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6번 정도 해서 제주도에 전부 도의원님들하고 이제 협조를 해가지고요. 도의원님 지역구별로 전부 3년간 6번에 걸쳐서 방학 동안에 그 학생들하고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 아니면 그런 일들이요.
참 좋은 바이러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별로 이 바이러스가 제가 한 10년 정도 했더니 네. 쫙 도별로 이게 바이러스가 다 침투가 돼서 네. 지금 도별로 잘 하고 있는 제 후배들이 다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모든 활동을 자비를 들여서 합니까? 아니면 자비로 합니다. 예, 예, 대가가 예. 전혀 없습니까? 아니, 대가가 있죠. 그 얼마나 마음이 풍족해지겠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한테 이 텍스트로 이 세뇌를 받은 게 딱 있어요. 예. 좋은 일 하면 예. 그게 만약에 좋은 일이라면 좋은 일이라면 너한테는 안 가는데 자식들한테 자, 간다. 간다. 참 우리 제주도 어머니들이 얼마나 좋은 말을 만들었어요. 예. 근데 그게 굉장히 그 뇌리에도 있고요. 예. 그게 혹시 없더라도 예. 아까 얘기한 다큐멘터리 사진가에게 예. 그런 기회가 온다라는 건 행운입니다. 예. 질문한 제가 부끄럽습니다. 아닙니다. 네,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시죠. 저는 사진가입니다. 여러분들 사진 잘 찍고 싶죠? 그러면 좋은 카메라나 이런 거보다는 자기 핸드폰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한번 찍어 보십시오. 가까이 찍다 보면 그게 자세히 보이고 또 가까이 찍다 보면 애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통해서 한번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접하다 보면 사진을 잘 찍으려서 잘 찍은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사진이 잘 찍어집니다. 여러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피사체를 두고 뒤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사회자님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나가라. 로버트 카파가 얘기한 철학입니다. 좋은 사진은 한 발 더 앞으로 갔을 때. 그래서 여러분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사진 잘 찍고 싶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저한테도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 해녀분들 이렇게 가까이 본 일이 없거든요. 네. 이게 양 작가님 사진 보면 해녀분들의 깊은 주름 이런 것들을 네, 네. 보게 되는데 주름 한 줄 한 줄이 이분들의 역사가 쓰여진 것 같은 맞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큰 감동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요즘입니다. 사진은 우리에게 가장 선명한 기억을 남겨주죠. 100년 후, 200년 후에 양종훈 작가님의 사진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벌써부터 궁금합니다. 인터뷰 제주공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